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하고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에서는 이름과 나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다만 person을 상속받은 대학생 클래스에서는 전공이라는 속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부모에서 물려받은 whoare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자식 클래스인 대학생 클래스에서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를 다시 재정의해 줌으로써 대학생 클래스의 whoare유는 부모의 whoare유 호출을 통해서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것 외로 대학생 클래스의 속성인 전공명까지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재정의해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대학생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되어진 대학생 객체에 대해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을 하면 대학생 객체에서 재정의 되어진, 즉 전공명까지 출력되어지는 whoare유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대학생 객체를 person 타입의 포인터인 pperson이라는 포인터를 통해 가리키도록 하고 그 pperson이라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자식에서 재정이 되어진 멤버 함수 대신 부모의 멤버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진 객체에 대한 주소를 갖는 경우나 혹은 동적 할당되어지는 객체의 주소를 갖는 경우나 모두 다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로는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밖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따라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더라도 자식에서 재정이 되어진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pperson이라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원래 넷 타입의 포인터로 다운캐스팅한 후에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은 실제 대학생 객체이기 때문에 대학생 클래스에서 재정이 되어진 멤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하지만 재정이 되어져서 은폐되어진 멤버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자식에서 재정이 되어지는 멤버가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즉 표현은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실행 효과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처리되어지는 것처럼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C++에서는 가상함수라는 것을 제공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가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인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서 어떤 함수의 호출문을 작성을 하게 되어지면 컴파일러는 그 호출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함수의 몸체를 호출하도록 할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과정을 바인딩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묶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C++에서는 함수 출문에서 기술되어진 함수의 이름과 함수 출문에서 사용되어진 함수의 인수 목록을 가지고서 오버로딩 되어진 여러 개의 함수 몸체 중 어떤 함수로 바인딩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실제 연결되어질 함수를 결정짓는 작업들을 우리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컴파일 할 때에는 프로그램 소스에 기술되어진 함수의 이름이나 혹은 어떤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멤버 함수이다 라고 한다면 객체 혹은 그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자료형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줘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봤던 예에서처럼 S라는 객체의 이름을 통해서 whoare유를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S라는 객체를 만든 클래스의 타입이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학생에서 제정이 되어진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로 바인딩 되어지는 데 반해서 pperson이라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whoare유를 접근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인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라는 함수가 바인딩 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했을 때 비로소 whoare유라는 멤버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이 아니라 테스트 연산을 수행을 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whoare유에 접근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스 코드에 기술되어진 함수 호출문에 의해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질지가 연결되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정적 바인딩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시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어지는 도중에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질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가상함수라는 것은 정적 바인딩을 수행하라는 것 대신에 동적 바인딩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컴파일 타임 때 소스 코드에서 기술되어진 객체나 포인터의 타입이 아니라 실제 실행되어질 때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이냐에 따라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가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상함수, 즉 동적 바인딩 되어질 수 있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의 선언 앞에 그저 virtual이라는 키워드만 붙여주면 되어집니다. 뭐 별것 없어요. 컴파일할 당시에 컴파일러에게 이 함수는 virtual 함수이니까, 가상함수이니까 정적 바인딩 하지 말고 동적 바인딩 하는 함수로 처리해 주어라 라고 지시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동적 바인딩 되어진 가상함수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포인터나 레퍼런스의 베이스 타입이 아니라 그 포인터나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실제 객체 자신의 타입에 따라 실행 중에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질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오버라이딩 되어진 가상함수를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굳이 다운캐스팅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이스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함수가 아니라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되어진 함수가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상함수의 특징은 베이스 클래스 쪽에서 한번 정의해두면 상속 단계에서 파생 클래스에서 굳이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지 않더라도 계속 가상함수의 특징들이 상속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앞선 예제에서 person 클래스의 who are you라는 멤버 함수 앞에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virtual이라는 키워드는 함수 선언 부분에만 추가해주면 되고 함수 정의 부분에는 따로 기술해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더불어서 파생 클래스의 who are you 앞에다가는 굳이 virtual 키워드를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person 클래스에서 who are you라는 함수는 virtual 함수로 선언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가상 함수의 특징이 그대로 상속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대학생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되어진 대학생 객체에 대해 who are you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who are you라는 멤버 함수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인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who are you가 아니라 실제 객체인 이 s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who are you가 호출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erson 클래스에서 who are you라는 멤버 함수를 가상함수로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로 대학생에서 재정의 되어진 who are you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운캐스팅 해주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수반되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who are you라는 함수를 person 클래스에서 가상함수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운캐스팅 없이 그저 자식에서 재정의 되어진 who are you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분모에서 추가되어져서 자식에게 상속되어지는 멤버와 부모에서 추가되어졌으나 자식에서 재정의 되어지는 멤버는 모두 다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만 가지고서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로지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지는 멤버에 접근할 때에만 다운캐스팅이 필요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단순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pperson이라는 person 타입의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되 실제 객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 pperson이라는 포인터가 person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지면 이름과 나이만 출력하게 될 것이고 pperson이 person의 자식 클래스인 대학생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공명을 출력하게 되어지는 즉 똑같은 형태로 코드가 기술되어지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이 다형성이라는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상함수와 오버로딩 함수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가상함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 과정 중에 재정이 되어지는 즉 오버라이딩 되어지는 함수들 중에 한 부류가 될 거예요. C++의 모든 재정이 가능한 함수들은 가상함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C++의 클래스 내에서 어떤 멤버 함수들을 가상함수로 만들 것인가 살펴보면 그 멤버 함수는 현재 클래스를 상속받는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함수이다 라고 한다면 가상함수로 만들어두는 것이 편할 것이에요.
따라서 가상함수들은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사이에서 함수 재정의의 한 예로서 사용이 되어지겠죠. 함수의 매개 변수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반환형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기존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을 함수를 그대로 대체할 자식에서 추가되어지는 함수를 가리키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오버로딩, 즉 함수의 다중 정의는 클래스 상속과 무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한 클래스 내의 멤버 함수들 사이 혹은 일반 함수들 간에 이름이 같을 뿐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른 여러 개의 함수들을 정의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될 것이에요. 특히 클래스의 멤버 함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가상함수로 정의하지 못해요. 하지만 생성자는 인수 목록을 다르게 해서 오버로딩해서 다양한 객체 초기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반면에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버로딩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소멸자는 가상함수로 설정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소멸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부모의 소멸자만 호출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파생 클래스인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지도록 하고,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질 때에는 내부적으로 부모의 소멸자가 추가적으로 호출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소멸시켜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과 상관없이 해당 객체의 모든 소멸자가 적절히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클래스의 소멸자를 버철 함수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소멸자에 대한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네임 필드를 포인터 변수로 바꾸어 봤어요. 따라서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을, 그리고 person 클래스의 소멸자에서는 동적 할당 해제를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봅시다. 다만 소멸자 호출 시점을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person의 소멸자에서는 person의 소멸자 함수가 호출됐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더불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대학생 클래스에도 전공명을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객체 외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따라서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person으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은 person의 생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서 추가되어지는 멤버는 자신의 생성자 내부에서 직접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대학생의 소멸자에서는 자기 자신이 동적 할당한 전공명에 대한 내용만 동적 메모리 할당 해제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자 호출 시점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학생의 소멸자가 호출됐다라고 출력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는 pperson이라는 person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두고 p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대학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즉 업캐스팅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동적 할당되어지는 pperson을 메인 함수가 끝나기 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어서 delete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할당 해제해 주도록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현재 p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은 person 타입이고, 그 p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대학생 클래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객체가 소멸되어질 때에는 그저 person의 소멸자만 호출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분명히 pperson이 가리키는 것은 대학생 객체인데 왜 person의 소멸자만 호출되었는가 본다면, 역시 이 p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이 person 타입이기 때문에 이 pperson이 가리키는 것에는 대학생 객체가 아니라 person 객체가 있다라고 잘못 해석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인 person의 소멸자를 가상함수로 선언을 해두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더라도, 즉 부모의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delete 연산자에 의해 소멸되어진다 하더라도 자식 클래스 객체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지고 더불어서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이 11번째 문장이 처리되어질 때 delete 되어질 대상 객체가 p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대학생 객체이기 때문에
대학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지는 것이고, 대학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진 다음에 이 대학생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펄슨의 소멸자가 내부적으로 호출되어져서 필요한 모든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클래스에 소멸자를 추가한다 라고 한다면 관례적으로 버철 함수로 지정을 해두는 것이 향후 파생 클래스 객체를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동적 할당 해제 시점에 적절하게 소멸자들이 호출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선 강의에서 소개한 다이나믹 캐스트 연산자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앞서 작성했던 것처럼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whoare유라는 가상함수를 추가를 하고 있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대학생 클래스에는 그 자신에서 추가되어지는 전공명 값을 객체 외부로 반환해주는 getMajor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메인 함수에서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인 person 타입의 포인터형을 요소 타입으로 갖고 있는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배열의 각 요소를 통해서 person 객체와 person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의 객체들에 대한 주소값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트를 통해 부모에서 제공되어진 혹은 부모에서 제공되었으나 재정이 되어진 멤버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모두 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자식 클래스인 대학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getMajor 같은 함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어떤 요소가 대학생 클래스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배열의 요소 번호를 따로 기억해서 접근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는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배열의 각 요소를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다운 캐스팅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열의 0번 요소인 경우에는 person 타입에 대한 포인터는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다운 캐스팅 할 수 없기 때문에 널 값이 반환이 되어져서 getMajor라는 person 클래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고, 1번 요소는 대학생 객체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캐스트 연산을 통해서 적절하게 다운 캐스팅 되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는 getMajo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이나믹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에 대한 실제 객체에 대한 타입들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 검사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만 다이나믹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 클래스에 가상함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